이제 그렇게 이제 순수 보장성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 그렇죠. 이런 건데 이제 우리 더해지기 때문에. FP님들 그 관리자님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계신 거는 저도 그러는데 순수 보장액은 그냥 정기보험만 순수 보장성이고 종신보험 당연히 순수 보장성이 아니지 않느냐. 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뉴스 브리핑 최덕사입니다. 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검정색을 안 입고 다른 색을 입었습니다. 네, 검정색을 계속 입고 온 이유는 검정색이 날씬해 보인다 해가지고 입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 복장이라 그랬는데 우리 딸님이 그러더라고요. 딸이 스티브 잡스라고. 그래서 너무 검정색 입는 것 같아서 색깔을 조금 오늘 바꿔왔습니다. 날씬해 보여야 할 텐데. 우리 최 부장님도 검정색 오니까 왜 이렇게 날씬해 보이죠? 자, 오늘은 하기 전에 그 구독, 좋아요, 알람. 자, 구독한다 그래서 구독료를 낸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그리고 구독 편하게 하려면 그냥 보험저널 뉴스나 SNS 통해서 보지 마시고 보험저널 TV, 보험저널 이렇게 유튜브 가서 검색해서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 해석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이 됐으면 구독 중 빨간 버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업로드할 때마다 계속 알려드리고 거기에 재생 목록을 보시면 기존의 우리 영상들을 테마별로 딱 묶어가지고 보기 좋게 돼 있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썼던 기사인데 그 KB생명에서 약속종신이라는 종신보험이 올해 어마어마한 히트작이고 월 한 10억 정도 팔아서 업계 중하위권에 있던 KB생명이 이 상품 하나로 일약 1등을 했었나요? 막 업계 2위, 거의 삼성생명 빼면 한 1등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KB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메트라이프, 처부 이렇게 이제 그거를 유사하게 이제 하는 상품들이 출시가 됐고 다른 몇 개 회사가 개발 검토하고 출시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단위기 기사를 썼고 반향이 엄청 컸습니다. 그날 최 부장님 하도 전화에 시달리셔가지고 잠을 못 잤죠. 잠을 못 자고 또 많은 그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상품 관리 규정 같은 거다 보니 기사 내용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있다고 제가 질문들을 좀 받아서 한번 그걸 좀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약속 종신은 이제 판매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 상품이에요? 약속 종신보험은 그동안 그 종신보험이 초기 그 해지환급금이 적다는 이유로 약간 터부셨었잖아요. 근데 그 약속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완료되면 원금이 나오고 그 납입 기간 이후에 해지환급금이 원금 이상으로 나오는 저축 기능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소비자의 니드가 보장과 저축 기능을 아우르고 있어서 소비자의 니드가 높았던 상품입니다. 원금 나오는 시점이 5년, 7년, 그렇죠. 이렇게 10년. 납기가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원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납기가 지나면 이제 이자가 이제 붙는 건데 이자는 좀 적고.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종신보다 원금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연금보다 높나요? 연금보다도 높았어요. 도래 시점이 5년 납 같은 경우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금 시장을 수수료가 예전에 700, 800% 월초 대비 주다가 지금 600% 전후로 떨어지니까 시장을 좀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반카에도 많이 밀리고. 근데 이제 이 상품이 도입되면서 잃어버렸던 연금보험 시장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과정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연금을 과거에 많이 팔았던 하나생명이나 이런 여성 조직 출신들에 있는 지혜들이 많이 판 거죠. 그래서 J코리아, 또 영진에셋, 이런 데에서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고, 수수료도 연금보험 수수료보다 총량이 한 1000% 정도 나오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주고 중심보다는 적지만 그래서 장점이 좀 많은 상품이었고
무해지 이제 중단되면서 이제 대체 상품. 테마 중에 하나로 대체 상품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출시를 해서 매트라이프도 순식간에 이게 거의 한 2, 3대 팔고 처부도 꼴찌 탈출의 이런 상품으로 해서 뭐 신한도 출시 예정이었고 몇 군데가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됐던 논점이 이제 우리가 썼던 핵심은 이제 판매 중단될지도 모른다. 근데 이유가 이제 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기사를 다 읽고 판매 중단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도 명쾌하게 이렇게 해설하지 못해서 우리 기사를 쓰신 우리 또 전문가 최 박사님이 좀 간단하게 이게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 머릿속에 굉장히 7년의 약속, 같은 약속이 아니에요. 7년의 약속 대하고 지금 약속보험하고는 지금 약속보험은 저해지 상품이에요. 근데 저해지 상품의 해지 환급금에 대한 산식 적용이 규정상에 어떤 상품만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된 게 문제입니다. 옛날 약속보험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다 보니까 이게 그 책임준비금과 해지환급금의 차이가 만약에 책임준비금보다 해지환급금이 크면 순수 보장성이 아니에요. 감독규정 1-2에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책임준비금보다 해지환급금이 크면 이건 책임준비금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책임금리 해약금도 아니고 보장금액도 아니에요. 그죠? 책임준비금. 이게 나중에 보장을 위해 싸놓는 보험사가 싸놓는 그 비용 그것보다 해지환급금 살아있는 사람이 받아가는 돈이 크면 순수 보장성이 아니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어긋났다고 본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순수 보장성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 그렇죠. 이런 건데 이제 우리 저해지기 때문에 FP님들 그 관리자님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계신 거는 저도 그러는데 순수 보장액은 그냥 정기보험만 순수 보장성이고 종신보험 당연히 순수 보장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논리가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이런 논리가 아니고 책임준비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높으면 그렇죠. 순수 보장성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이 더 높습니까? 책임준비가 다 모든 종신보험은? 높을 수 있죠. 높을 수 있다. 높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저해지, 무해지의 상품에 대해서 그런 단서 조항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저해지, 무해지에 대해서 순수 보장성에 대해서만 해지환급금을 적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순수 보장성이란 거는 책임준비금보다 무조건 해지환급금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죠. 그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약속 종신은 높아버렸다. 그게 이제 높았다고 높은 부분은 순수 보장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쳐서 팔아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은 고쳐서 팔아라. 그래서 중단될 일기가 있다. 근데 그렇죠. 바로 중단을 하는 건 아니고 준비가 되는 대로 고쳐서 팔아라. 그렇죠. 이런 거겠죠. 그 책임준비금 산식을 고치든 해지환급금 산식을 고치든 둘 중에 하나를 고쳐서 그 순수 보장성에 그 부합하도록 상품을 조정해서 팔아라. 자, 그럼 나 질문 있어요. 자, 그럼 고쳐서 팔면은 지금 상품의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려나요? 구조나? 제 이제 그 좁은 소견으로는 사망보험금 금액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해지환급금이 줄게 되면은 보험료 조정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보험료와 환급금 일부에서 조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계산해 봐야지. 그렇죠. 최 부장님이 이제 담당을 잘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보험금이 바뀌든지 환급금이 바뀌든지 보험료가 증감이 있든지 할 거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그 상품을 팔았던 고객은 피해를 본 겁니까? 아니죠. 피해가 뭐 어떻게 보면 피해가 없고 이익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요? 환급금이 그런 혜택이 혹여
그 살아있을 때 해지가 살아있을 때 이제 생존급부에 해당되니까 해지했을 때 그만은 해지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회사가 손해를 본 거예요? 회사도 그 적정 해지율에 충분한 리스크가 반영됐다고 치면 회사도 이익은 크게 없을 거라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규정상에 규정상에 이제 그 적용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어디에 손해 문제를 떠나서 규정에 이제 안 맞으니까 규정에 맞게 만들어라. 그렇죠. 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신 상품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가 나와가지고 판매 중단한 데가 아직 없죠. 아직 없고, 하나는 중단하려다가 처분은 우리가 얘기했는데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저녁에 입장을 바꿔서 이제 판매를 하다가 보겠다 이렇게 저 홍보실에서 제가 전화가 왔고, 모 회사는 판매 론칭 아마 그날이 신규 론칭한 날이었나 봐요. 그날 바로 중단을 했던 것 같고, 아마도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취재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마 금감원 개발원 이런 데 질의를 했나 봐요. 그 과정이 이상하니까 이의 제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정 요청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기존의 고객들이 이제 폐가 없으면 됐고, 사실은 이후에 나온 상품들이 경쟁력이 이걸로 큰 차이가 없으면 뭐 큰 문제는 없는 어떤 일일 수도 이렇게 있어요. 보험사는 이게 소비자 피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다른 이슈로 인한 상품 개정을 할 때 맞춰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몇 군데 물어봤을 때는 이 부분은 변경을 하되 그 시점은 그 내부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약속료 팔고 계시는 제 이모님들 또 관리자분들 그리고 상품 개발하신 분들, 요즘에 상품 계리 쪽에서 엄청나게 저희 독자층이 늘었어요. 거의 서버 폭발할 뻔했어요 또. 근데 우리가 전문지다 보니 이렇게 깊이 있게 중요한 기사를 잘 써야죠. 좀 근데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약간 용어를 정확히 쓰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힘드셔서 다시 설명해 드린 거고,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론지고 있는 팩트 전달하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건 당연히 고쳐야 되고 또 좋은 건 저희가 홍보해 드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도하는 거니까 혹시 이번 보도 때문에 상처 입으시지 말고 전화위복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필요하면 후속 보도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